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산말리 주식 보디가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8월의 셋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8월 들어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테마성의 움직임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 테마 살아 움직였고요. 또 2차 전지는 미약한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 테마들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켰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는 쉬어가면서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더위만큼 투자에 지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스타쌤께서 주식 보디가드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종목 대응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1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신의 주식 계좌를 지키기 위한 주식 보디가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보디가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스타쌤과 함께합니다. 스타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도 휴일이어서 이번 주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보디가드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제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달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8월 초 들어선 다음부터 오늘 시장에서도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강한 파동이 나올 것 같다는 오늘 예감이 좀 들었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관련주에다가 주목을 하기보다는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또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에서는 왜 로봇주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릴 거고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빠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2차 전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때 빠졌던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내 종목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도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방송 말미에는 제가 종목 상담도 좀 해드릴 건데 사실 오늘 가장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 종목을 어떻게 좀 진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매 특강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강을 좀 준비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좀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쌤께서 8월 초부터 로봇주 동일하게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로봇주를 왜 봐야 하는지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또 특별하게 여러분의 포트 진단하고 재정비하는 이런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리뷰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네. 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지난 8월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종목 장세라고. 네. 종목 장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뭐 포스코라든지 에코 그룹주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차지하는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살짝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보다는 개별주들, 시총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조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면 네. 2차 전지가 올해 1월 달부터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지수가 상승했을 때 2차 전지만 올라가고 내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수 장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왜 종목 장세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만 우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 코스피가 직전 고점 2650, 2602포인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 흐름을 보게 됐을 때는 어때요?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이 위치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극적인 이슈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직전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퍼센트지가 9%이기 때문에 매우 큰 퍼센트지가 올라가야지만 지수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 장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셨을 거예요.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었느냐. 대창. 네. 이 종목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변동성은 크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1,624억.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매우 작고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개별주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과 이 하락을 하는 등락폭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창뿐만 아니라 오늘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서남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1,300억 정도 되는 스몰캡 기업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초보 투자자분들, 초전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섹터보다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는 것이 좀 적합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적합하냐? 사실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거든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방금 보여드렸던 뭐 서남, 대창,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등락폭이 매우 큰데 이 종목도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라와서 3천억이지 바닥권에서는 한 1,500억 정도 되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이 종목이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을까요?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 시가총액이 매우 큰 기업들입니다. 그 종목이 하루에 10%, 20%, 뭐 저점 대비 500%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조 단위, 그다음에 몇천억 단위, 네.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회전을 해줘야지만 그 정도의 상승이 가능을 했고 실제로 그런 돈이 들어갔죠. 근데 과연 그렇게 큰 자금들이 과연 이 초전도체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초전도체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개인 투자분들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초보 투자자다, 내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좀 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제가 8월 초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라인에서 직전에 손실봤던 투자자들의 본전 라인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이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더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면 굳이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를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어디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원인데 보시면 네.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사모펀드, 네. 뭐 금융투자 이런 식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은 단기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T로보틱스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투신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금융투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들어오고 있어요. 즉 제가 보는 관점에선 2차 전지에 몰린 수급이 지금 로봇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초전도체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초전도체 종목 하나 좀 보면은 네. 지금 거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오늘도요? 종목이 네. 서남이라는 종목이고요. 대창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의 수급보다는 이 개인과 검은머리 외국인들 간의 이런 치고받고 하는 이런 매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너무 변동성이 크고요. 너무 위험한 종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몰린 수급들이 이동한 섹터는 정말 크게 올라갈 건데 저는 그게 초전도체가 아닌 로봇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수급을 보시면 정말 탄탄하게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다.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보시면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시장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번 주 8월 한 달 동안 주도주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날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시면 계좌가 녹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셔라 라고 제가 시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할 이제 이유와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을 들으셨죠? 네. 그럼 이제 그 종목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내 계좌 속에 있는 물려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신규 종목을 매수를 못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살 종목과 올라갈 종목을 내가 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투자금이 지금 물려있고 어느 정도에 묶여 있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계좌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준이 없어서 매매에 손실 봤다. 내가 지금 물려있는 포트폴리오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좀 정말 성심성의껏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앞으로 2차 전지에 몰릴 수급들이 로봇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전도체, 뭐 리오프닝, 변동성이 큰 섹터보다는 로봇 쪽을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내 계좌에 손실금이 쌓여서 신규 종목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강의를 좀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시원하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로봇주 메이저 수급 유입 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로봇주를 관심 있게 보자고 다시 한번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때도 또 조금 전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의 종목 진단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종목 대응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종목 대응 필살기 코너 들어가 볼 텐데요. 물려있는 분들 또 손실 중인 분들 위해서 오늘 스타쌤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은 네. 종목을 이제 손절하기만 하더라도
주식으로 손실을 볼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네. 내가 뭐 마이너스 5%에 손절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손절하면 사실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물려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고 맞아요. 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으면 네.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그냥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뭐 4,500원, 아스트란 종목인데 4,500원 또는 뭐 5,500원대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상 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 그래 여기서 바닥을 잡았으니까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조금 더 가져가 보고요. 이렇게 좀 밀렸잖아요, 종목이 더. 네. 이렇게 밀리면 아 직전 저점이 여기니까 내가 여기서 반등 나오거나 손절을 해야지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려도 아 이번엔 여기서 반등하겠지, 이번엔 여기서 반등하겠지 하다가 이렇게 손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사실 처음에 주식 매매했을 때는 아, 이 종목이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손절하면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식을 계속해서 가져갔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손절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매수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손절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서 손실을 키우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죠? 맨날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손실 키워가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신규 종목 매수를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매일매일 뭐 종목 사고 싶고 종목을 사게 돼요. 네. 사게 되더라도 손절을 잘 하시면 반드시 계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선이 필요한데 저의 기준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차트에는 그러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어디서 할 줄 모르니까 뭐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트에 보디가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내 종목을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은 이제 종목의 최저점을 연결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아스트란 종목을 내가 뭐 한 5,000원짜리대에서 매수했다. 또는 뭐 한 6,000원짜리에서 매수를 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의 손절 라인 때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지켜주고 있는 이 3,5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왜 종목의 최저점을 연결해주는 기준선이니까 네. 여기가 이탈되고 나면 저항 구간으로 바뀌고요. 이 최저점이 이탈되면 심리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네.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보디가드 라인이 이탈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밀리네요. 쭉 크게 밀리면서 이 3,000원 라인대에서만 손절을 잘했어도 몇 퍼센트의 하락을 막을 수 있었느냐? 이 3,000원 기준 대비 61%의 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대응이 안 되죠. 자, 이 빨간 색깔 선이 있으면 사람이 여기가 이탈되면 아 그래도 손절해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선이 없이 투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뭔가 내 감정이 들어간다고요. 아 여기가 저점 라인이었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반등하겠지라고 했다가 반등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끌려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하락해도 내가 손절하면 나는 그래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종목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에 손실폭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보디가드 라인이 지켜주고 있었던 3,500원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자, 아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 거냐면 GRT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GRT라는 종목은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만 손절 가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GRT처럼 올라간 종목도 손절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GRT가 지금 이렇게 고점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보디가드 라인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쭉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 상승을 보고 만약에 뭐 4,500원짜리 또는 뭐 4,000원짜리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대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빨간 색깔 라인이 따라 올라오면서 종목을 손절할 자리를 알려주는 기준선 보디가드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겠죠. 빨간 색깔 자리 잘 보세요. 네. 자, 여기가 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쭉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서 이제 손절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 밀리면서 단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이 가격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6%지의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빨간 색깔 라인에서 손절을 해야 되냐면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최저점이 연결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의 60거래일 동안의 최저점을 표시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직전 저항 구간대를 표시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GRT라는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빨간 색깔 보디가드 라인을 돌파를 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돌파되고 나서 종목이 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가 이 빨간 색깔 선이라는 거죠. 왜? 직전에 여기가 돌파되고 나서 상승이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등해주지 못하면 매도 물량과 저항 구간으로 작용되면서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뭐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3,500원 정도 자리에서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종목에 끌려다닐 일도 없고 손실이 커질 일도 없겠죠. 사실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위축이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런 파동들 때문에. 아, 난 주식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손실이 커졌어. 사실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손절을 제때하고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키우면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왜 어렵냐면 내 감정이 들어가고 손절을 못하고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못하면 지금 꼬인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아스트 같은 경우에서 내 매매 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만약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여기까지 5,000원까지 올라가면 본절을 해서 나와서 다른 종목 들어가야지 계획을 세웠지만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세워놨다 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손절 못하면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내가 신규 종목을 뭐 약간 조급하게 사가지고 뭐 제2의 아스트 같은 손실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고점에 약간 내가 좀 헷가닥 해가지고 매수했다가 바로 하락 이렇게 맞아가지고 손실이 또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종목에 끌려다니면서 조급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가드 라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저도 사실 손절만 잘했으면 더 좀 잘 돼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손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손절을 잘하고 대응을 잘한 다음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그만 고생하시고요. 이렇게 아스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전전긍긍하고 종목 상담 이렇게 신청하셔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신규로 매수하는 종목 정도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이 보디가드 라인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보디가드 라인을 만든 이유는 손절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디가드 라인이 뭐 종목 손절만 하는 기준선이냐 이거는 아니고요. 뭐냐면 내 종목의 추가 매수 타점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바로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종목이냐면 한화 갤러리아라는 종목을 우리가 볼 겁니다. 한화 갤러리아라는 종목을 볼 건데 자, 이 종목 보시면 지금 보디가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보디가드 라인이 일정하게 이렇게 있는 기준선이 이탈됐을 때 뭐 손절을 해야 된다까지는 제가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추가 매수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자,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물타기 아닙니다. 추가 매수예요. 자, 종목이 단기 파동이 나오려면 기준봉이 나와야 돼요. 자, 기준봉은 뭐냐면 자, 이런 게 기준봉입니다. 자, 이게 왜 기준봉이냐? 자,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이 종목이 쭉 이렇게 하락하던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가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 장중에 한 12% 정도 올라갔던 캔들이고요. 거래량 보시면 평소에는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정도 나왔던 종목인데 이 하나의 캔들에서 한 1,500만 주 정도 굉장히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 캔들이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준봉이다? 수급이 들어왔고 추세가 전환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봉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기준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스타쌤 장중에 기준봉 보고 추가 매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는 제 노하우이자 어디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인데 왜냐면 제 거니까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또는 지지받는 캔들이 나왔을 때가 추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보디가드 라인을 이탈되지 않고 지지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맥점 캔들이 등장을 해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종목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다음날 맥점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차트가 조금 이제 작은데 왜 이 캔들이 타점이냐? 자, 추세가 전환되는 기준봉, 거래량 그리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타점이었고요.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하나갤러리라는 종목이 장중에 20%대까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갤러리라는 종목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오늘 20%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기준이 왜 세워지냐? 여러분들은 물타기랑 추가 매수를 구별을 잘 못하세요. 물타기는 사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밀리니까 내가 좀 더 이 비중을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구잡이로 사는 게 물타기고요. 추가 매수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야지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는 전략이에요.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타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물타기요? 물타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있겠죠. 네. 물타기를 할 때 내가 물타기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올라갔나요? 더 떨어진다고. 더 떨어졌어요? 네. 그 잘못된 방법으로 네. 이제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네. 손실이 계속해서 커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앵커님도 네. 이 기준봉 사실 오래 들으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봉 매매로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앞으로 이 기준봉 매매로서 이 보디가드 라인을 활용하셔서 추가 매수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종목을 볼 건데 X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종목 방금 우리 앵커님이 앞으로 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은 이제 이 캔들이에요. 자, 이 캔들. 이 네. 캔들이 기준봉인데 어디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일까요? 자, 네. 이 갭상승이 나온 시가에서 네. 오늘 따라잡는다가 1번이고요. 자, 2번. 요 캔들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뭔가 내가 상승할 것 같아서 네. N자 파동을 예상해서 들어간다가 3번입니다. 1, 2, 3번. 어떤 캔들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까요? 저는 추가 매수 타점을 2번 캔들로 할게요. 왜냐하면 2번이요? 네. 왜요? 기준봉의 종가를 네. 돌파되는 구간이 2번이기 때문에. 정확하네요. 역시 방송을 열심히 듣고 오래 있습니다. 들으셔서 네. 이렇게 또 정답을 바로 캐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기준봉?
기준봉과 매수 타점에 대해서 헷갈리신 분들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능적으로 네. 오늘 갭상승 나왔을 때 내가 추격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시청자님들도 계실 텐데 정답은 이 캔들입니다. 네. 자, 이게 왜 정답이냐면 볼게요. 제가 보디가드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자리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디가드 라인 때가 뭐 이탈은 되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의 의미 없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가드 라인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됐는데 이 최후의 마지노선 3,620원대를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봉이 등장하죠. 이 기준봉이 왜 등장을 했느냐? 하락 추세. 쭉 하락하던 종목. 누가 봐도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 자리에서 나온 캔들이 기준봉이 아니고요. 자, 고점 6,000원에서부터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요. 여기서도 한번 쭉 맞고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적은 게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이걸 돌리려면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 추세가 돌파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딱 하고 기준봉이 XM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가 돌파되고 저희 밑에 보시면 수급도 50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앵커님, 자, 이거 기준봉 뜨면 매수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죠. 종가 지지를 확인해야죠. 종가 지지를 확인하고 네. 매매해야 되겠죠. 자, 그럼 종가 지지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진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음날 아니에요. 쭉 이렇게 종목을 추적해 보니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정확한 맥점 캔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자리냐? 자, 이 자리. 자, 보시면 왜 이게 매수 타점인지 아시겠죠? 네. 기준봉의 종가, 그죠?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했어요. 돌파한 이후에 지지한 상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5장에는 이 캔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겠죠. 자, 이게 매수 타점입니다. 당연히 보디가드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이 이후에 엑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 날에 강한 파동이 나오면서 장중에 21%, 그다음에 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정말 수익 내기 쉬운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면 그만큼 크게 손실 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결국엔 올라갈 종목인 거는 내가 알더라도 3년, 5년 기다려서 과연 몇 분이나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손절 라인대에서 정확하게 손절하시고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보디가드 라인을 만들었고 오늘 특별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제가 이 보디가드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노란톡방에 특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보디가드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스타쌤이 만든 스타 차트에 들어가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방송 중에서만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보셨던 제 차트에 표시된 빨간 색깔 라인이 주식 보디가드 라인인데 종목 대응 필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종목을 손절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그리고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이 보디가드 라인을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한 10분 정도 돼요. 사실 근데 이 기준선은 제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쉽게 영상을 1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가시냐면 노란톡방에다가 주식 보디가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8282 누르고 입장하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주식 보디가드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요.
영상만 다운받아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상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정말 장중에 교육과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설정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내 종목 대응 방법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영상 10분짜리 받아가 보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스타쌤의 보디가드 라인 통해서 가능한데요. 먼저 이 각 종목의 최저점을 연결해준 선으로 정리해야 하는 구간을 알려주는 기준선이 되고요. 손실 구간 기준뿐 아니라 또 하나 추세 전환 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주는 포착할 수 있는 선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스타쌤께서 이 보디가드 라인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프로그램 이름 주식 보디가드 입력을 하시면 저희 노란색 배경에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숫자 8282, 숫자 828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영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희 잠시 후에 이어질 종목 상담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종목에 대한 답답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스타쌤께서 한 분씩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또 비중과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올려주시며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와줘요 주식 보디가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스타쌤 오늘 종목 상담은 또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맞아, 오늘 종목 상담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네. 제 이제 주식 이 보디가드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과연 이제 기준봉이 나왔느냐,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냐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후의 지지 라인을 또 지켜주고 있는지 또는 약간의 이제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인지, 그러니까 주식 보디가드를 기준으로 스타쌤만이 할 수 있는 이 종목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올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공부할게요님의 리튬 포어스부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리튬 포어스 매수가 21,50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종가는 한 16,000원 선이었는데요. 리튬 포어스 한번 보디가드 라인으로 봐주시죠. 예, 네.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은 네. 사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안 좋은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릴게요. 리튬 포스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탈이 되고 나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 한 13%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27%죠. 마이너스 13%하고 마이너스 27%는 손실금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 리튬 포스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이 정도 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대는 어디였느냐? 이 빨간 색깔 기준선 보디가드 라인이 이탈되면 손절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탈이 됐잖아요. 이게 이탈이 됐을 때 왜 손절을 하셔야 되냐면 이 자리가 저항 구간대로 바뀝니다. 지지 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 포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을 주지만 결국에 봤을 때는 이 보디가드 라인의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려버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다른 종목도 있으실 거예요. 다른 종목은 이 보디가드 라인 설정하셔서 제때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좀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도 보디가드 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손절 못하겠다, 나 리튬 포스에 정말 확신이 있다 하시면 기준봉 매매로 좀 설명드리면 기준봉이 나오긴 했어요. 하락 추세가 돌파되는 기준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 종가 지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18,300원 돌파되면 보유하시고요. 15,000원대 이탈되면 손절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석동양초님의 레몬 볼게요. 레몬. 매수 단가는 8,812원, 비중 20%로 300주 올려주셨는데요. 거의 지금 반절가량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800원에 300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매수하신 거 아니네요. 한 많아야 한 뭐 200만 원 밑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도 놓치셨고요. 그다음에 손절을 해야 될 자리를 둘 다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레몬이라는 종목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준이 있고 그랬으면 레몬이라는 종목 제가 봤을 때 못해도 수익권으로 약수익으로 빠져나왔거나 아니면 손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이 레몬이라는 종목 계속 끌고 가시면서 손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자,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돼요? 자, 이 레몬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가정을 해보면 추가 매수 타이밍은 어딥니까? 기준봉이 나왔잖아요. 여기 장중 12%짜리, 그 다음에 여기도 장중 17%짜리 이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는 보디가드 라인이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봉이 여기서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봉의 종가가 돌파되거나 지지되는 타점이 추가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또는 본절 탈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가정한다라고 해도 손절 라인대가 지금 여기로 잡으셨어야 됐어요. 6,130원. 그랬으면 뭐 손실폭은 크더라도 지금처럼 레몬을 반타작 날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렇게 손실을 키우게 된 건 손절을 빠르게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기준봉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환기 종목이고 그다음에 보디가드 라인을 한 번 더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하셔야 돼요. 왜 이런 종목을 매매하세요? 더 좋은 종목 얼마나 많은데. 제가 로봇주만 8월 들어서서 계속 주구장창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은 과감하게 레몬 손절하시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이 기준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레몬 손절하시고 매매 앞으로 좀 잘 배워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스타쌤이 얘기해 주신 로봇주 한번 볼게요. SBB테크이고요. 주식 초보님의 SBB테크 매수가 49,0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SBB테크는 이런 보디가드 라인을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상담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 정말 잘하셨고 네. 왜냐면 사실 로봇주들이 제가 로봇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로봇 관련해서 SPG라는 종목도 지금 이 SBB테크랑 차트가 비슷하고요. 네.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SBB테크랑 차트가 비슷한데 다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로봇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보디가드 네. 라인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 네. 3만 원 라인대에 있었던 이 보디가드 라인이 SBB테크는 이탈되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점, 하락 추세가 돌파되는 기준봉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기준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17%짜리가 나왔어요. 이게 차트가 왜곡이 좀 돼서 이게 엄청 작아 보이는데 캔들이 이게 17%짜리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준봉이 계속해서 출현을 여기서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봉으로 삼았을 때 이미 기준봉의 종가가 최근에 좀 네. 돌파가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항 구간 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SBB테크, 로봇주들 들고 계신 분들 네. 이런 자리 만들고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잡으셔도 될 정도로 이 스타라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종목이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입니다. 이 검은 색깔 라인 기준선이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인데 보시면 로봇주들은 여기 있는 매물 한번 소화하면 위에 매물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하기가 너무 쉬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BB테크는 강력하게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다른 로봇주 SPG도 마찬가지죠. 지금 로봇주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승 릴레이가 나올 정도로 전체적인 이 섹터의 차트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BB테크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로 전고점 목표가 주셨습니다. 다음은 좋은 습관님의 선익시스템 보겠습니다. 매수가 36,820원, 선익시스템 비중 20%입니다. 오늘 종가는 23,300원이었거든요. 선익시스템은 어떨까요, 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네. 지금이야 뭐 보디가드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종목은 빠른 시일 안에 기준봉 나오지 않으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 손절하셔야 되냐면 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빨간 색깔 이 선도 있는데 이걸 이제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물대가 돌파되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탈되면 안 되는 최후의 지지 라인까지 이탈되면서 지금 이렇게 줄줄줄줄 종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기준봉이 나와야 돼요. 기준봉이 나와야 추가 매수도 하고 뭐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려면 기준봉이 나와줘야 된다. 기준봉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보디가드 라인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디가드 라인이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계속 그냥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이거 깨지면 이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신풍제약처럼 쭉 이렇게 역사적인 대하락이 나오는 거죠. 21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19,000원입니다, 여러분들. 21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19,000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절을 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종목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보디가드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 종목에 대한 손실을 키우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네. 물타기를 아무 데서나 해가지고 추가 매수할 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보디가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의 기준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평생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이 주식이라는 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주식을 맞아요. 맨날 뭐 네. 하루 만에 부자가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막 생각하는 빠르게 것 같아요. 쓸 그죠? 것 같고. 내가 뭐 네. 2천만 원 투자하면 막 1억 될 것 같고 한 달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쌓아가야 정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뭐 5%, 뭐 10% 이렇게만 수익 내도 정말 주식 잘하시는 거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다가 정말 크게 손실을 납니다. 차분하게 매매하셔야 되니까 그 차분함을 만들어주는 기준선이 바로 보디가드 라인입니다. 오늘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8282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디가드 라인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선이자 추세 전환 후 추가 매수 타이밍 알려주는 기준선입니다. 스타쌤께서 직접 만드신 보디가드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차트에도 설정할 수 있게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뜰 텐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죠. 숫자 8282 누르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보디가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